안녕하십니까. 전남 낙농농협에서는 MPT 연계 낙농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올해 엄지척 선발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뽑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 5월 13일에 전남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거는 이제 선진 낙농기술 개발 경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쉽게 얘기해서 전남대와 우리 전남 낙농농협이 낙농기술 개발을 위해서 업무를 협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선진 낙농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수행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낙농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기술, 정보, 교육, 연구활동의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참고로 이 MPT 검사를 올해 초 2021년도 초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업무 협약은 그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저희 MPT 체열 교육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성풍 교수님의 모습과 저희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새벽에 나가서 직접 체열을 해보고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네, MPT란 이제 젖소의 대사 과정 중 생산되는 혈액 중의 중간 산물이나 최종 산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젖소의 대사 상태 및 질병의 감염 상태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MPT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통한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상 여부가 확인이 되어서 질병을 예방하게 되면 그 젖소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젖소의 동물 복지가 올라가서 착유 후에 산차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MPT 실시 전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젖소가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BCS, 농장의 환경, 그리고 뭐 연령 구성, 번식 성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양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원인이 기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MPT를 검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유기를 구분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착유들 뿐만 아니라 권유기 소까지 해서 총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요. 각 유기별로 5-6마리, 물론 농장에 있는 모든 개체를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유기별로 5-6마리 정도를 각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각출된 개체들은 질병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개체라야 합니다. 이제 아픈 개체들은 정상적인 우군의 평균을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 연유입니다. 네, MPT 검사 항목으로는 크게 에너지, 간 기능, 단백질, 미네랄 항목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항목입니다. 에너지 항목에는 유리 지방산, 혈당, BCS,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유리지방산, 이제 이게 에너지 섭취 상태를 반영하는 건데, 에너지 부족 시에는 체지방을 동원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혈당을 체크를 하는데, 혈당에서 에너지 섭취를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을 한 농가는 고혈당을 동반한 유리지방산 수치도 높은 그런 상태의 농가였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백질 항목입니다. 단백질 항목에서는 BUN, 뭔가 단어가 익숙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유의 MU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부민 또한 영양 섭취 상태와 간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낮으면 단백질의 흡수 부족과 간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백질 항목으로 넣습니다. 다음으로 간 기능 항목입니다. 이제 GGT와 AST, 쉽게 얘기를 해서 둘 다 높으면 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 GGT가 높은 경우는 만성 간둔상,
AST 같은 경우는 급성 단순성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으로 미네랄인데 칼슘, 인, 마그네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NPT의 농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순서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평소에 일단은 검정을 하는 농가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번식 성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정 농가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정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 MBT를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MBT를 활용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정보가 없더라도 농장에서 자체적인 정보가 있을 것이고 기록 관리 해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검정 농가가 아니어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군 정보 수집입니다. 개체 BCS 체크, 그리고 농가 현장에서 조합원님과 상담, 그리고 개체별로 검정 성적 체크, 그리고 그 밖에도 사양 관리 방법 등을 평소에 컨설팅을 다니면서 기록 관리했던 것을 참고해서 우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농장에 방문을 해서 혈액 샘플을 저희 직원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체어를 직접 지원을 했고요. 그 샘플을 채취해서 전남대학교로 보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 보고서에 이런 양식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결과 보고서를 들고 가서 농가에 찾아뵙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평소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본 농가는 단백질 대사는 모두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서 양호한 편이었는데 에너지 대사에서 문제가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평균 혈당과 유리지방산 이 수준이 높은 게 이제 농사료 일일량이나 일회량의 과량 그리고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도 컨설팅 중에 이 농가는 농사료의 급여량이 항상 많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우유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농가가 위에 저런 결과 보고서로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니까 저희 컨설팅을 따라와서 기존에 6에서 7kg, 많게는 8kg 이상을 주던 개체들한테 3에서 4kg까지 떨어뜨리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부족한 건물량은 TMR과 조사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조수에게 컨설팅을 하게 돼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식으로 인한 서열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산차별로 분리사육 조치까지 모두 협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간 기능입니다. 간 기능은 이 AST의 평균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GGT까지도 전 우군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는 본 우군이 전반적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간 기능 손상이 기인하는 배합사료 다급과 곰팡이를 원인으로 봤습니다. 이 농가는 평소에도 TMR과 티모시를 주고 계시지만 추가로 주로 급여하는 조사료가 라이사일리지였는데 이 라이사일리지의 곰팡이 핀 부분을 개의치 않고 항상 이게 급여를 하시던 농가였어요. 그런 농가에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협조적으로 이제 곰팡이 핀 부분은 제거하고 확실하게 급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곰팡이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배합사료의 급여량도 적정량으로 조정 조치를 하게 되었고 기존의 간 기능 강화제를 사용하고 계시던 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도 함께 작용 기제를 하는 그런 간 기능 강화제였는데 이번 간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됐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더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간 기능 강화제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해파교 애들하는 이제 첨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고 그거를 꾸준히 급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무기물 대사에서는 인해 비율이 약간 평균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경우 역시 배합사료의 양을 감량 조치해서 비율 정상화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제 보통 음수량 쪽에서 많이 기인을 하는데 전 개체가 정상 범주에 존재하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양호했습니다. 네, 이렇게 농가가 저희 컨설팅을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농가는 2월 1일에 MPT 검사를 하고 이제 꾸준히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1월, 2월까지는 2등급을 계속 맡고 있던 채세포가 3월부터 1등급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리터당 13.44원이 상승이 되어서 1년에는 735만 8,400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제 사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평균 유량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월달 이후 기점으로 유량이 대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것은 7월, 8월 날씨가 더워지는 중에도 기존보다는 유량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기존 월 평균 납유량이 원래는 약 3만 1,000톤이었어요. 그런데 개선 후에 저희 컨설팅 후에는 약 3만 3천 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월 평균 유량 약 2,000톤 상승으로 월 220여만 원, 연 2,700여만 원의 수익을 더욱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총 합해서 체세포 개선과 유량 증가로 3,400여만 원의 수익 증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